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모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와 종목들을 자세하게 확인해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인데요. 자, 오늘 시장,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쉽지 않은 시장이었고 이번 주에도 역시 이제 다음 주가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소강 상태 아니면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코스피가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네요. 외국인 기관이 함께 동반 순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에서는 상승 전환 빨간불이 켜졌고 아직 코스닥은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0.3%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과연 이번 주의 시장, 지난주에 마지막에 미국 시장도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고 우리 시장도 확인하고 가야 할 것들이 겹겹이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번 주 추석 연휴 전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연휴를 맞이해야 될지 추석에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저희가 자세하게 하나씩 이슈와 종목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슈파워 시간에는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역시 또 미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것이 또 소비자 물가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 또 지난주에도 수소 슈퍼위크를 지냈습니다.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은 또 어떻게 다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증시 수다 시간에는 경기 방어주를 좀 관심을 갖자. 그중에서도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 통신주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속마음, 심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스피드 종목 10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종목들 10가지를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까지 두둑하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와는 오늘 또 어떤 이슈들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볼지 첫 번째 이슈부터 준비되어 있으니까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지난주에 발표됐던 PPI 지수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생산자 자재가 부족에 직면을 하면서 생산자 물가가 치솟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고 11월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 주판화를 튕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시장에 대응하고 어떤 이슈들을 주목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발표됐던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좀 평가들이 나오면서 좀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난주에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8.3%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8.3% 상승이면 2010년도서부터 지금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가장 지금 최고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지금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네. 지금 3월 이후서부터 지금 3% 이상을 지금 꾸준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이 생산자 물가라는 게 소비자 물가에 이제 또 연동이 되는 그런 선행 지표 적인 이제 성격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생산자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일단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가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입니다.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원자재 이제 수급이 불안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는 지금 돈이 있어도 원자재를 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지금 상황이 이제 상당히 꼬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다 또 델타 바이러스까지 하다 보니까 수송도 이제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연준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좀 일시적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공급 측면에서 보면 약간은 수급이 좀 꼬여 있긴 하지만 조만간에 또 관련된 이제 수급이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관련된 이제 물가도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서 지난주에 안 그래도 좀 걱정이 있다. 뉴욕 증시가 9월에 좀 조정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수가 좀 떨어지는 네. 양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물가는 올라가고 근데 경기는 둔화되는 뭐 네, 이런 것을 그렇죠. 좀 우려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 9월 달에 과거 이제 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시장은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전체적인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아마 이번 뭐 지난주를 보면 뭐 그게 좀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9월 21일, 22일 날 뭐 저희 추석 연휴 때 그 FOMC가 회의가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시장이 조금 더 뭐 변동폭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그냥 확산세 때문에 조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용 지표도 조금 이제 부진하게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뭐 그거보다는 일단 뭐 경기 둔화의 가능성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렇지만 이제 물가 상승률도 같이 이제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불안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테이퍼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뭐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일단 9월 달에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얘기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그 저희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아마 시장에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네.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도 임순재 대표님이 9월에 그래도 테이퍼링 관련된 계획 발표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뭐 지난주에 이런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요건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일단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일 발표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아마 오늘 같이 밤에 좀 나오죠. 오늘 밤에 내일 밤에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높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테이퍼링은 뭐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 문제 물가 관련된 부분이 같이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에 대한 특히 이제 자산 가격에 대한 이제 버블에 대한 얘기들이 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상을 아마 추가적으로 국내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뭐 시장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접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금리 인상에 좀 수혜를 보는 이제 금융 지주나 아니면 뭐 손해보험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 올해도 9월에 아마 추석 연휴쯤에 FOMC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본격적인 좀 테이퍼링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 미리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해보는 게 좋겠다. 금융지주나 손해보험주 쪽에 오히려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어쨌든 그러면 추석 연휴 전까지는 계속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겠죠. 왔다 갔다. 아마 이번 달까지는 좀 이번 지지부진하지 달 내내.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일단 뭐 추석이 지나면 뭐 추석 전까지는 일단 뭐 저희가 추석이 좀 오래 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거 예를 보면 추석 전에 좀 약했었던 그렇죠. 게 연휴 전에는 좀 네, 그렇죠. 좀 약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고요. 뭐 연휴 지나면 전반적으로 조금 상승하는 뭐 그런 모양새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아직 뭐 박스권에서 좀 변동성으로 출렁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9월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함께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수소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수소 관련 슈퍼위크를 지내고 나서 여러 가지 수소와 관련된 플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제로 현실화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이 수소와 관련된 수소 경제와 관련된 앞으로의 우리 투자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포인트를 어느 쪽으로 잡아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수소 이야기도 좀 네. 계속 해봐야 되겠는데 임순재 대표님이 지난주에 일산 거의 킨텍스 갔다 오셨다고요? 네, 예, 갔다 왔습니다. 네, 네. 어떻던가요, 분위기가? 네, 일단 뭐 수소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좀 좋은 네. 그런 시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시면 이제 그 원자재, 특히 이제 소재 관련된 기업에 대한 뭐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나 아니면 뭐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또 포스코가 이제 향후 수소 사회에 어떤 형태로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비전을 같이 좀 이제 했었던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소
관련된 이제 그 얼라이언 그 이제 관련된 수소 협의체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을 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이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수소 경제를 얘기를 하면서 과거 2009년도에 2차 전지를 떠올리는 그런 얘기들이 최근에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2009년도에 이제 2차 전지의 원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LG화학이 이제 GM의 그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를 독점 납품하면서 이제 일단 바람이 좀 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수소 경제에 관련돼도 비슷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주요 기업들이 뭐 수십조의 지금 투자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템버거라고 그래서 이제 꿈의 주식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향후 뭐 10년, 20년 후는 아마 그런 식의 수소 경제가 시장에 아마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소 관련 종목들이 이른바 텐베거라고 하는 뭐 또 기하학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주고 계신데, 자, 그러면 수소와 관련된 섹터들이 일단은 뭐 상반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수익이 좀 많이 나오진 않았고, 최근에 요 이벤트 때문에 한번 잠깐 네, 예. 반짝 올라왔다가 오늘 또 주가를 보니까 다시 조금 지난주 이벤트를 소화하고 나서 조금 지지부진한 네. 상황인데,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수소 같은 경우 뭐 단기간보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중장기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수소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조금 최근에 이제 이슈 받았었던 게 이제 소재 관련 부분이 이제 조금 강한 그런 모습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효성 첨단 소재나 코롱인더, 그다음에 상하 프론테크 같은 그런 회사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 조금 오늘은 좀 쉬고 있는데요. 어차피 수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에 이제 경쟁력이 있는 그런 회사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보실 게 이제 그 수소 연료전지 관련 쪽은 뭐 계속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내년부터 수소 그러니까 발전에 대한 이제 쿼터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런 이제 수소 쿼터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수소 연료 발전으로 관련돼서 뭐 두산 퓨어셀이나 S 퓨어셀 같은 이렇게 큰 좀 어떻게 보면 작은 그런 거보다 이제 큰 그러니까 중후장대형 그런 수소 연료전지 쪽에 좀 관심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가서 이제 암모니아 관련돼서도 조금 이제 향후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국내에서 수소가 상당히 부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해외에서 이제 수소 특히 이제 암모니아를 국내에 들여와서 이제 가공을 하는 그런 이제 이슈가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걸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 글로비스 같은 종목에 뭐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뭐 질문 드릴 거는 그냥 최근에 아까 중장기적으로 수소 테마는 좀 봐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 어쨌든 상반기에 좀 수소 관련 종목들이 한번 좀 기간 조정도 받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벤트도 소화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중장기 투자로 봤을 때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조금 조정받을 때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금 더? 생각. 네, 일단 시장 자체가 뭐 9월 달 내에는 조금 지지부진할 확률이 좀 많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지지부진해서 조금 낙폭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저점에서 하시는 건 뭐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수소 관련주 저가 매수하고 중장기적인 투자를 좀 진행해보자라는 의견, 길게 보고 투자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임순재 대표와 함께 두 가지 이슈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슈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14분, 15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상황이 어떤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강민정 캐스터와 함께 자세한 시장 상황 그리고 종목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업앤다운 강민정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좀 힘을 내다가 현재는 다시 보합권으로 주저앉았는데요. 3,126선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공수 교대하고 있습니다. 양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현재 0.48% 떨어진 1,032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그럼 이어서 이 시각 업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엔시스 먼저 살펴보고요. 오늘 SD 바이오센서 미국발 호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한가 진입한 데브시스터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시스는 올해 코스닥에 신규 입성한 종목입니다. 전기차와 관련한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오늘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를 검사하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리서치 업체 밸류파인더에서는 2차 전지 검사 장비 업계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엔시스 고객사는 LG에너지솔루션 또 삼성 SDI 등이 있는데 이 두 업체에 다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차 전지와 관련한 화재나 안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업체들이 이 검사 장비를 확대할 것이다, 검사 자체를 확대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 오늘 주목받고 있는 엔시스 현재는 6%대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밸류파인더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는 3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현재는 22,000원 선에 거래 이어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승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미국에서 진단키트 관련해 2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에 코로나19를 신속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2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신속 진단키트를 미국 전역의 학교나 식당 같은 공공장소에 보급을 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고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중의 진단키트는 대부분 정확도가 낮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SD 바이오센서의 진단 키트는 정확성이 88%로 조사되면서 이 미국의 승인 범위 내에 있고 조만간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승인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미국발 호재 덕분에 SD 바이오센서 오늘 6일 만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9% 가까이 탄력 붙으면서요. 44,6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승 특징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인데요. 일본에서 흥행 중인 쿠키런 킹덤 신드롬에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쿠키런 킹덤이 현지화 전략으로 일본에서 출시된 지 이틀 만에 1위를 점령을 했는데 지난 8월에는 미국의 앱스토어 매출에서도 30위권에 위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데브시스터즈는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한 건 아닌데요. 10월 초에 미국을 공략하러 나서고 또 유럽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데브시스터즈 3개월 만에 10만 원 선 재돌파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오늘 10시 구간 넘어오기 조금 전에 가격 제한 폭에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상한가에 거래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운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카카오가 소폭의 약세 보이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는 무상증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카카오입니다. 지난주 이 플랫폼 주식들 금융광고 규제 그리고 독점 규제에 따라 주가에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카카오와 네이버 이번에는 데이터 규제가 입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이동통신 3사 등이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독점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현재 카카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 넘게 떨어지면서 장 초반과 비슷한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12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외국계 매수가 나흘 만에 돌아오면서 주가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하락 특징주도 살펴보시죠. 지난달 현대중공업그룹에 편입된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번에는 사명을 바꾸고 무상증자를 추진합니다. 회사 이름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로 바꾼다고 하고요. 액면가는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는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회사는 올해 안에 최대 8,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소액주주들은 시가총액이 9천억 원에 달하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8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면 주주 가치가 너무 낮아진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주가 희석 우려감에 오늘 7% 넘게 급락하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 주식인데 현재 10,000원 선은 지지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조금은 신중하게 또 때로는 솔직하게 투자자들의 속마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KB증권 투자 콘텐츠 팀의 김건진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은 시장입니다. 상승도 잘 나오지 않고 주도 찾기가 어려운데 자, 이런 때 또 연말도 다가오고 어떤 업종을 좀 살펴봐야 될지 김건진 부장님의 힌트를 좀 엿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금 시장이 많이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게 바로 배당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배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는 통신주를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최근에 통신주의 흐름을 보면 주가의 흐름 대비해서는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시장에 이렇게 많이 불안하고 이렇게 변동폭이 크면 좀 잠깐 피해가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바로 통신주를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통신주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SK텔레콤 그리고 KT, LG, U+ 등이 여기에 대표적인 주식이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이 통신주들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 바로 이 배당률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과 하락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안 좋아도 우리 전화기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거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많고 또 그 아랫단에 있는 이런 자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SKT의 자회사 어디입니까? 바로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SKT의 대표적인 이런 자회사가 될 수 있고 계속 좀 추진 중인 원스토어나 이런 AD 캡슐 11번과 같은 이런 모습이 여기에 대표적인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자 그러면 너무 성장성이 없는 이런 통신주만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5G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최근에는 5G를 넘어서 6G에 대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최근에 애플폰에 저위성 궤도의 이런 데이터 통신을 우리가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실제 6G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는 엄청나게 커질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통신주들도 그동안에는 경기 방어주 역할만 하는데 성장까지도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야라는 이런 고민까지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통신주들 배당에 대한 기대도 있고 성장주로서의 가치도 함께 부각이 되고 있는데 통신주 중에 대표적인 3사 중에 어느 쪽을 좀 더 집중해서 보고 계신가요? 저는 우선은 KT를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T가 이 3사 중에서 가장 높게 이런 배당 수익률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2022년 추정 총 배당금 규모를 볼 때도 지금 현재 경쟁사 대비해서 좀 과도하게 저평가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1년에도 지금 현재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또 IPO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이 K뱅크, 우리가 카카오뱅크하고 둘이 같이 이런 쌍방을 이루고 있는 K뱅크에 대한 얘기, 그리고 스튜디오 지니의 이런 IPO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높은 이런 기대되는 수익률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장기 배당 흐름이 아주 우수해서 9월에서 10월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배당 투자 시즌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배당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다시피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여기서 지금 현재 가격대 32,650원, 7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모양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불안한데 여기에서 잠시 이쪽으로 피했다 가셔도 좀 좋은 이런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통신주 중에 KT를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자. 배당의 매력도 있고 그리고 구독 서비스에 대한 출시 기대감, 뭐 이런 IPO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함께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KT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 증시 수다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투자자들의 심리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시죠? 시장의 개장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오른지 내리는지 다 살펴보셨을 테고 이제는 또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볼까, 어떤 종목이 좋은지 유망한지 궁금해하실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린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이 10시 구간에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종목들 10가지를 선별했으니까 저희가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와 릴레이로 종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필요한 종목, 좋은 종목들은 쏙쏙 골라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릴 텐데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그리고 복투연구소의 손윤호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저희 스피드 종목 10을 한 주의 시작을 열어주시는 두 전문가와 함께 좋은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두 분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화면으로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차영주 소장의 픽입니다. 삼성전기, 에코프로 BM, LG전자, 카카오, 더존비주원을 가지고 오셨고요. 손유로 팀장의 픽은 비트컴퓨터, 지니뮤직, 웹젠, 오로스 테크놀로지, 한화솔루션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벌써 유튜브에서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고 계신데요.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늘 또 관심 가져야 할 종목들 10가지 릴레이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의 픽부터 갈까요? 예, 삼성전기부터 가도록 삼성전기요.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기 같은 경우 최근에 차트 모양이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익 개선 속도가 가파르다라는 게 증권가의 전언입니다. 네. 현재 그러한 소식에 의해서 삼성전기가 뭐 실적 뭐 좋은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죠. 이제 휴대폰에 대한 부분들, 휴대폰 MLCC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약 1,000만 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MLCC의 다양한 사용, 지금 MLCC 부분에 휴대폰 부분에 이제 나가는 출하량이 대략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아이폰 13이 지금 이번 주에 발표가 되지만 저도 되죠? 홍보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AR, VR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지금 폴더블 폰에 대한 인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삼성전기까지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네. 여기에 지금 경쟁사의 어떤 생산 지금 가동이 멈춰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호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뭐 카카오, 네이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만 삼성전기 같은 주식들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관심을 표명하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차용주 소장님의 종목 픽은 삼성전기였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의 인기가 굉장한데 여기에 따른 MLCC 수혜도 기대가 되고 외국인들도 최근에 삼성전기를 좀 매수하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손현호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볼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 비트 컴퓨터입니다. 비트 컴퓨터요. 이제 뭐 고객의 뭐 의료 정보, 그다음 디지털 헬스케어, 그다음 IT 온라인 교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의료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의료기관도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해서 고객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관리할 수가 있게 돼서 2016년부터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 더 이상 뭐 진료를 받거나 설명을 받을 때 뭐 서면을 통해서 설명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IT 인프라 도입에 따라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비트 컴퓨터에 대한 재무 가치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네. 현재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정치 테마주뿐만 아니라 정책 테마주 좀 수혜를 얻고 있는데 이 비트 컴퓨터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 좀 위드 코로나를 좀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일상 회복을 통해서 이 재택 의료를 좀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원격 의료 관련 종목들 중에서 재무 가치가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는 비트 컴퓨터가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번 주에 야권에서도 이 원격 진료 허용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정치 이탈의 수급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즉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재무 가치 향상이 되고 있고요. 수급 동을 살펴보더라도 외인과 기관이 4개월 연속 매집하면서 이제 정책 수혜주로서는 이 비트 컴퓨터가 좀 강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현호 팀장님은 첫 번째 종목으로 비트 컴퓨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원격 진료 그리고 정책적인 수혜 종목으로 살펴볼 수 있는 비트 컴퓨터 함께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예, 2차 전지 소재단에서 가장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을 좀 말씀드리면, 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현재 지금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가장 강력한 현재 지금 시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오늘도 현재 2.7%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보다 첨보가 이제 지금 다시 더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뭐 2차 전지 소재단에 있어서 물론 많이 오른 게 부담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죠. 에코프로비엠이 뭐 나쁘다 좋다라는 것에 대한 논쟁은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외국인과 기관에 역시 수급이 좋습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팔고 있습니다. 오늘 뭐 산다라고 해서 단발성이긴 하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는 종목들이 있어요. 앞서 삼성전기도 말씀드렸고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말씀드렸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 종목이 없다, 많이 올랐다 뭐 이런 거보다는 관심을 좀 표명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계열사에 따른 시너지 효과들도 많이 나타나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DM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상장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저 2차전지 소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데일리 TV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그 공급처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들 증설을 하게 되죠. 자동차 회사들이 다 내재화를 하겠다. 뭐 이런 소식들이 현재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따른 내재화 수혜를 오히려 거래처가 늘어나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증설 효과에 따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제부터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BM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에코프로 BM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이라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매수해볼 만한 가격이다라고 앞으로의 성장성은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의미로 에코프로 BM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상승률이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3.5%까지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봤고요. 자, 다음은 손윤호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 지니뮤직입니다. 지니뮤직이요? 온라인 음악 서비스 및 이제 스트리밍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동하시면서 음악을 많이 들으실 때 뭐 멜론이나 뭐 지니뮤직을 이용하실 때 그 지니뮤직이 맞고요. 우선 뭐 작곡이나 공연, 뭐 출판, 매니지먼트에서 음악을 접목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안정적인 재무가치는 기본이고요. 8월 중순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 이제 컨텐츠 호캉스 이제 팬과 스타가 가상으로 같이 뭐
이동도 하고 뭐 콘서트도 진행하고 같이 식사도 하는 호캉스를 공개하면서 8월 중순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었었는데 이 3주간의 조정을 거치면서 외인과 기관은 향후 다음에 개별 종목을 어떤 섹터를 준비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고 저 역시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 수급 동향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니뮤직은 4거래를 넘게 외인의 지속적인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오늘은 좀 유감스럽게도 음봉이 나와주고 있지만 최근에 4거래 이상 외인이 매집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메타버스 테마에다가 좀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M&A 이슈까지는 아니고 지분 확보.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온 이슈인데 이제 KT 구독 서비스 KT 구독 서비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밀리의 서재를 인수를 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개인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을 얻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니뮤직까지 손여로 팀장님이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뭐 공통적으로 최근에 좀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을 좀 가지고 선별해 오시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최근에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건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영조 소장님이 LG전자 가져오셨네요. 이번 종목과 다음 종목은 욕먹을 각오를 하고 갖고 왔습니다. 네. 일단 뭐 LG전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 텐데 오늘 한 2%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 애플향에 대한 저는 루머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 제가 루머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냐면 애플이 자체 생산한다? 저는 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동안 애플과 관련된 뉴스들이 맞은 적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없죠. 네. 애플과 관련해서 뭐 기아가 애플과 만났다라는 둥, LG가 애플과 손을 잡았다라는 둥,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다 손해를 보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애플이 비밀리에 무언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애플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기업도 뭐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과 우리 만났으니 협업을 할 것이다. 이거 밝히는 기업이라는 것은 직장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건 상식선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 그런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미래를 바꾼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빙성이 없다라는 거죠.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부추기는 일부 뭐 네티즌들이 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금요일 날 같은 경우 LG전자의 어떤 그런 소식에 사신 분들은 지금 손해를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지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애플도 독자적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부분. 근데 LG전자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부분을 걷어낸다라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전장 사업에 대한 핵심 역할을 PD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LG전자를 사실 때 애플과의 협업 관계를 기대하고 사실 게 아니라 LG전자가 갖고 있는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을 갖고 사신다라면 새롭게 LG전자를 접근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전자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애플과 둘러싼 이런 루머는 오히려 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오히려 전장 부품,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다면 그게 차라리 좋겠다라는 의견 LG전자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5가지 종목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 황생지수 출발 상황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출발이 됐습니다. 0.1% 정도 하락하면서 3,699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상해 종합지수가 그래도 상승하면서 좀 거래를 마감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조금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1.2%나 하락을 하면서 25,885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하락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중국 시장, 아시아 쪽의 시장 상황을, 개장 상황을 체크를 해봤고요. 우리 시장은 다시 좀 하락으로 전환했네요. 코스피가 0.15% 하락으로 다시 전환했고 코스닥도 0.7%대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일단은 뭐 녹록지 않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시장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종목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다음은 손윤호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 웹젠입니다. 웹젠이요? 이제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최근에 게임 섹터 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뭐 악재들이 많죠. 그렇죠. 이제 뭐 NC 소프트가 좀 시작을 포문을 열었다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중국에서도 게임을 규제하고 있고 몇몇 종목들은 중국으로부터 판호 발급주 중단되는 등 악재가 많습니다. 하지만 웹젠은 그러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에 따라서 재무 가치나 성장성은 그대로인데 이러한 순환매를 겪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보다 좀 저렴하게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저번 주 주말간에 웹젠이 발표했습니다. 우선은 NC 소프트가 좀 다양하게 좀 비난을 먹은 이유가 좀 강한 과금 체계 유도로 인해 그다음에 신작 게임에 대한 실망감을 좀 악재를 거뒀는데 웹젠에서는 이 뮤 오리진을 통해서 유료 아이템도 기존 사냥터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시스템을 발표하면서 좀 유저들의 좀 환심을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 주 주말에 통계가 나왔는데 뮤 아크엔젤 2가 발매를 했는데 출시 1일 만에 엠마켓에서 인기 순위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엠마켓에서 순위 1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결국 재무가치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고 웹젠이 지금도 안정적인 재무가치 업종대의 저평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엠마켓 1위를 통해서 재무가치가 향상이 된다고 하면은 조정을 거치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에서 성장성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손현우 팀장님이 세 번째로 웹젠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게임주들이 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웹젠은 좀 저가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테마들을 모멘텀을 가졌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다음 종목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예. 궁금합니다. 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반등이 현재 무산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카카오를 보는 것은 카카오가 뭐 이게 독점이냐 뭐냐 이 주말에 좀 나름대로 손을 드는 듯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느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조금 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공정위에서 김범수 의장을 또 수사한다 또 이런 속보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소식 이후에 주가가 다시 되밀리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된다면 단기 수급이 꼬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20% 가까이 그러니까 10% 빠지고 7% 빠졌으니까 20% 가까이 빠진 거죠. 고점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하락 시점 대비해서 한 20% 빠졌고 한 2% 반등 줬다가 다시 3%대 3% 하락세를 나타내게 된다라면 다시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단기간에 이렇게 20% 가까이 빠지게 된다라면 신용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이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신용이 어느 정도 차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만약에 오늘 이 정도 끝난다라면 내일 반대에 나가는 물량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단기 수급이 해도가 돼야 되는 게 첫 번째 관건이고요. 이를 위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좀 돼야 되겠죠. 지금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외국인들 시각에서 보면 독점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거의 뭐 몸서리를 칠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카카오가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따라서 지금 최악의 국면은 남았습니다.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카카오가 싸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장 조급하게 우리가 살 만한 요소들은 그렇게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차영주 소장님의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하락이 약간은 좀 멈추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카카오는 오늘도 3%가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쉽지 않은 상황 좀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하락이 멈춘 것이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데 저희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점이나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매수가 목표가도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유튜브 댓글, 지금 실시간 라이브 댓글도 괜찮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손현호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할 종목은 오루스 테크놀로지입니다. 굉장히 네. 시청자분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올해 초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이 반도체 웨이퍼 관련 계측 장비 제조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공정이 이제 진해진 공정에 따라서 웨이퍼가 지나가는데 이런 장비들이 측정한 시스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를 감시하는 장비이고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보통 시청자분들이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다라고 제약 바이오에 많기 때문에 이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재무 가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회의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2021년 상반기만으로도 2020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이지만 제약바이오처럼 재무 가치가 부정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재무 가치가 향상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를 통해서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나라와 중국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하반기에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TSMC를 통해서 반도체 가격 인상이 되면 반도체 공급 장비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공급 장비에 계측을 하는 계측 장비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 신규 상장에 대한 거품이 거치고 나서 사실상 8월 중순에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실적 바라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올해 초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바닥을 다졌다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속보가 좀 나오고 있는데 미국 국방부가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주변국에 위협이 된다라는 식의 언급이 좀 나오면서 오늘 새벽에 북한 쪽에서 시험 발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북한 쪽에서는 아직 성명이 발표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일단은 미국의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추이를 나타낼지 오늘 안에 또 북한이 성명 이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할지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은 좀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일단은 오늘은 대북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빅텍이 1%대 정도 방산주가 조금씩 상승하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는 주가에 큰 반응은 없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 들어볼까요? 8월 23일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를 하루도 안 빼놓고 했다. 관심이 좀 혹하시지 않으세요? 굉장히 커지는데요. 예. 더존비지온입니다. 더존비지온인가요? 예,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더존비지온이 8월 23일서부터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단 하루도 안 빼먹었어요. 쌍끌이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 대략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차트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더존비지온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그러게요. 더존비지온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회계 프로그램이 굉장히 강자죠.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제가 4월 달만 되면 이데일리 TV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렇죠. 했는데 지금 4월 달도 회계 정산 시즌도 아닌데 그러게요.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는 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지금 회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중요한 게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부서 같은 경우 재택근무하기가 좋죠. 근데 이제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다 올려놓게 되면 재택근무가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하는 것은 매출 채권 팩토링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이 B라는 신규 어떤 거래처를 이제 개발을 했을 때 B라는 기업이 상장 회사가 아니면 신용도를 어떻게 평가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죠. 이것을 더존비지온이 갖고 있는 방대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서 매출 채권 팩토링이라는 신용 평가를 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상당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현재 증권가는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존비지온까지 차용주 소장님이 몇 번이나 더존비지온 가지고 오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진짜 실제로 수급차 상황을 보니까 8월 24일부터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기관 안에서 특히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수급의 힌트를 한번 얻으셔서 더존비지온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10번째 마지막 종목 가겠습니다. 손윤호 팀장님의 10번째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 1965년에 설립돼서 굉장히 긴 업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화케미칼과 통합하면서 이제 사명이 한화솔루션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섹터에서 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가치 투자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고요. 석유화학 산업을 기반으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원자재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 그린 에너지 솔루션
솔루션 및 첨단 소재 부분을 통해서 이제 친환경 혹은 2차 전지 관련 수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1년 사이에 이 중국과 호주가 좀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 석탄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국내에서 이 석탄을 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제품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반사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다음에 개별 종목 장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종목 장세도 강한 수급을 좀 보일 수 있는 것좀 정책 수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까지 전력 공급의 40%를 태양광으로 대체하겠다, 네.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포함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해서 그에 따른 OCI를 비롯한 다른 태양광 관련 종목들도 수혜를 받고 있고요. 이에 발맞춰서 하나솔루션은 중국산 태양광 소재의 사용 규제가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충목, 진천, 음성군의 공장 투자 확대를 발표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이런 정책 수혜를 얻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부에서 기간의 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10초 남았습니다. 향후 개별 종목 장세에서 재무 가치와 정책 수혜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솔루션까지 10가지 종목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이 픽하신 탑픽 종목 하나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차영주 소장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삼성전기를 말씀드리도록 삼성전기요? 하고요. 예, 휴대폰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영주 소장님은 삼성전기, 손 팀장님요? 네, 저는 하나솔루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재무 가치에 오늘도 주봉, 양봉 만들어주면서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이 각각 삼성전기와 한화솔루션을 탑픽으로 정해주셨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세요. 자, 오늘 좋은 종목 두 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파워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 갈증 해소해드릴 종목 10가지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